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전격 사퇴했습니다. 호텔 숙박 초대권 사용과 배우자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에 이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시의원 출마 준비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연루되는 등 각종 의혹이 잇따른 데 따른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운을 뗀 김 전 원내대표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여당 원내대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선 안 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의혹이 확대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걸 인정하기 어려웠다면서 자신의 사퇴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당분간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의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준비에도 착수합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고 총평했습니다. 여러 가지 갑질이나 또 청탁금지법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 이런 거 감안하면 의원직 사퇴까지 당연히 본인이 김 전 원내대표 사퇴로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 연말연시 국회 여야 협상 일정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년 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준 1억 원을 지역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했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출마를 준비했고 김 시의원은 결국 단수 공천됐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금품 수수가 법적 책임은 물론 공관위와 당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 의원에게 말했고 강 의원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MBC는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강 의원은 SNS를 통해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며 다음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회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저 역시 공관위 업무 수행 당시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시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자들을 고발하거나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 김 원내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김 전 구청장은 밝혔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각종 현안들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이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 이해운 후보자 발탁이요. 통합과 실혹이다 이런 뜻은 이제 대통령이 명확히 밝혔는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거 잘된 인선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유 왜 이렇게까지 했어? 뭐 이런 입장이세요? 저는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능력을 실력을 믿습니다. 탁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평가는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은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통렬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윤어게인 내란을 옹호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인데 이제 그래도 여당 핵심 지지층도 일부는 좀 반대를 하는 것 같던데 원래 내란 TF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각 부처예요. 근데 그렇죠. 이해운 장관 후보자는 뭐 내란 약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그 세이브 코리아 지표 올라가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히려 내란 세력에도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부처 내란 TF의 조사 대상인데.
과거의 발언들은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예.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통렬하게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예. 또 과거 행적으로 볼 때 예. 그러한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하면은 국민이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아마 청문회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원님. 청문회 석상은 물론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예. 오늘 내일이라도 저는 기자회견을 가져서 그러한 반성의 태도를 먼저 보이는 것이 예.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의원님, 이 기획예산처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든 부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처잖아요. 재정을 좀 투입하고자 하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니까. 근데 그동안의 발언들 보면은 이해운 후보자는 이제 재정 투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이게 궁합이 좀 맞을까요?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좀 맞춰줘야 될 건데.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는 예. 그러한 충분한 생각을 했을 거고 예. 저는 누가 통보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장관을 저도 통보도 해봤고 또 받아보기도 했잖아요. 예, 예. 그때는 사전에 대화가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보한 당사자에게도 예. 통보한 사람도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을 거고 예. 그걸 받아들인 이해운 장관 후보자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능력 또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박근혜 예. 대통령의 아주 큰 측근이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기재위원을 하면서도 예.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늘 저희들과 협력을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참 좋게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실 이 정도의 능력 있는 인사를 보수 진영이 아니라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건데 굳이 이해운 후보자를 낙점을 하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다른 의도가 좀 있다고 보세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예. 정치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하지만은 물론 정치에서는 예.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뭐 그렇죠. 예,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짚어야 되고 본인도 그러한 것을 잘 느껴야 된다. 예. 자,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김한길 민주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갔을 때 예. 민주당이 그렇게 난리는 치지는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민통합 그리고 능력을 높이 평가한 실용적 인사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해운 장관이 통렬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것에 유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권오월 장관, 네. 이석연 전 법제처장,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해운 장관 후보자까지 점점 더 보수 진영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저 보수 진영에서 소위 말하는 데려오는 인사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정치는 예.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도 예. 진보로 집권해서 강인덕 예. 중앙정부 국장 출신을 통일부 장관으로 영입해가지고 맞아요. 그 입에서 예. 햇볕 정책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예. 이길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외연을 확대하고 예. 또 사실 좀 좌파는 우클릭을 해서 중도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 우파도 좌클릭을 해서 중도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나쁜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보도가 나왔는데 일면의 단독 기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초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는데 유 전 의원이 거절했다.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도 집권 전 섀도우 캐비넷에 이름을 올렸던 것에서 전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의원님 이거 아신? 저는 내용인가요? 모릅니다. 저는 핵심이 아니에요. 측근이 왜요? 아니고 곁새예요. 곁다리. 정치 구단이신데. 아니 곁다리인데 예. 그건 뭐 청와대에서도 부인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국민일보가 어디에서 어떤 소수로 썼는지 모르지만은 아, 오늘 일면입니다. 오늘 예, 일면. 예. 아니라고 어제부터 나왔잖아요. 예. 혹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일종의 스카웃이라고 해야 되나 영입 이거 계속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바람직한 거라고 유승민 보시나요? 장관도 굉장히 예. 보수로서 건전한 보수이고 예. 참으로 능력도 높이 평가할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네. 유승민 대통령 후보, 홍준표, 안철수 이때 제가 안철수당 대표였거든요. 예. 그때 단일화를 위해서 만나보면은 유승민 의원은 진짜 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그러한 대북 정책, 예. 노동 정책, 복지 정책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으실 분 같아요. 쉽지 않을 거다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예. 나는 뭐 한번 검토해볼 만한 인사지만은 예.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보수 인사의 영입은 더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해볼 만한 인사죠.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죠. 예.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어려운데 예. 지금 보수 진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으면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검토해 볼 만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근데 의원님 국민의힘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가론 유다 뭐 김중배 다이아 얘기 나오고 뭐 장동혁 대표는 이제 이러니까 당성이 중요하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환영하겠어요? 그 정도 얘기는 다 예상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오늘 자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 제목이 이해운의 배신, 연이은 보수의 전향, 국힘은 그게 더 아프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좀 썼던데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적한 대로 보수 진영의 폭이 좀 너무 좁아드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운동장을 넓게 쓰니까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것은 국민의힘도 운동장을 넓게 써야지. 예. 그렇게 축소지향적으로 극우로 가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지지가 어렵잖아요. 예. 장동혁 대표가 저는 지금이라도 건전한 보수를 표방해야지 예. 그렇게 윤어게인 극우 보수로 가면은 국민적 지지 받겠어요? 저는 그렇게 나갔다가는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예. 전두환의 민정당 그렇게 역사와 국민 속에서 사라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번 이거 이미 사과했지만 더 자숙해야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하셨던 말씀인데 오늘 이제 입장 발표한다거든요. 뭐 이거를 위한 자리는 아니고 이제 원내대책회의 하면서 본인의 입장이 좀 나오지 않겠냐 여기 이제 관측인데 어떻게 하는 게 당과 진영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라고 보세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원내대표고 예. 지금 현재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이끄는 사단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도 받을 수 있지만은 억울한 점도 있다. 하지만은 사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예. 오늘 본인이 해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최대감 심사는 거취인데 본인이 일단 원내대표 자리 여기까지 일단 언급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늘? 글쎄요. 오늘 한번 지켜보죠. 예. 오늘 일단 또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리 국정원 동료였고 예예. 지금 현재 막중한 청산과 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인데 예. 신중한 태도를 잘 보일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제 입장 발표를 통해서도 만약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더 큰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것은 내일 얘기해야죠. 오늘 지켜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국정원장을 지내셨으니까요. 김병기 의원도 국정원에서 고위직을 지냈고 아들도 지금 국정원 직원인데 지금 보니까 국정원 업무를 김 원내대표가 의원실 보좌관에게 부탁을 했다. 그 내용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한화생명과 하나오션에 방문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걸 부탁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일각에서는 국정원 직원법상 비밀누설 혐의다. 이거 수사받아야 된다는 주장도 하던데 의원님 국정원장 지내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없었을 것이다. 예. 왜요?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 현재 국정원 법을 준수하고 있으니까 예.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 내부의 문제를 특히 정치권인 아무리 아버지의 부하장관이라고 하더라도 탐문할 수도 없는 게 예.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 일단 뭐 이 질문은 장남이 이제 직접 저 보좌관한테 부탁했다는 게 의혹인데 아닐 것이라는 말씀이신 저는 거죠?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맞다고 하면 부적절한 건 맞는 거네요. 만약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문자도 있다는 보도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글쎄요. 질문 드린 건데. 그것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예.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 국정원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예. 감사나 감찰 같은 것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MBC 보도를 통해서 의원님이 강선우 의원이랑 그저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 관련된 거 1억 원 수수과에 관련된 녹취 내용이 보도가 되는데 의원님 보셨나요? 어제 봤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 예. 두 분이 얘기한 녹취록이 어떻게 유출됐는가 하는 예. 것도 그것도 뭐 참 보도는 됐습니다. 경위로. 예. 의심스럽고요. 예. 어떻게 됐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건 사실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김병기 어? 당시 공관위 간사 예. 원내대표가 돌려줘라. 절대 그건 안 된다. 예. 라고 정리한 것은 아주 잘한 것 아니에요. 의원님, 근데 이제 공천 과정에 있었던 얘기, 돈 얘기 나오고 이러면 잘못하게 되면 당 전체의 공천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예. 예. 이거 혹시 당에서 좀 조사를 좀 해볼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제가 당 지도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예. 딱히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예. 김병기 공관위 간사 예. 원내대표가 취한 태도는 아주 좋았다. 예. 그리고 강선우 의원도 자기 보좌관이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저는 그 받은 것 자체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돌려줬기 때문에 예.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수사까지 가야 된다는 지적을 야당에서는 하거든요. 그건 야당 주장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실관계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의원님, 쿠팡 있잖아요. 쿠팡. 네. 의원님 미국 통이시고 국정원장도 지내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건데 이거 쿠팡에 지금 책임 묻기가 힘든 게 돈은 한국에서 버는데 본사는 미국에 있고 저 오너는 미국인이고 거기다 미국에서 엄청 지금 로비한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글쎄요, 이거 어떻게 저도 정리해야 됩니까? 저도 페이스북에 썼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예. 또 정부 의회 쪽에 1,034만 달러를 기부했다. 미국의 정치 자금은 그렇게 기업들로부터 예. 기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 일기 NSC 보좌관 오브라이언이 그 한국 정부를 비난한 것은 저도 안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돈은 한국에서 벌고 번 돈 미국에 와서 로비해 가지고 미국 고위직들로부터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국가인데 엄격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회의장 나가시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제자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요,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육선 조정식 정부특보 발탁에 차기 국회의장 명심 술렁. 오늘 중앙일보 기사. 조정식 특보 다음 날 정청래 대표 노골적인 박지원 의원 챙기기 왜? 요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예. 조정식 의원의 능력으로 예.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소위 그 명청 갈등을 가지고 이렇게 저와 예. 조정식 의원을 대립시키는데 그것은 잘못 짚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제 이름을 3번 거론하면서 예.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예. 광주 전남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박지원이 군번에 명이고 청이고 이건 아니다. 예. 저는 친민이다. 예. 민주주의다.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로 200만 원대의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 동작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이미 지난해 4월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그동안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직 보좌진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김 의원과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우려한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제3자가 쓰게 하면은 그것도 일종의 횡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녹취를 토대로 A씨는 김 의원이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유용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선택적 녹취 공개라며 안사람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당시 수사에서도 실제 사용자는 복수의 구의원인 걸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당시 출마 준비를 하던 김경 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부하 직원이 1억 원을 받았다며 김병기 의원에게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녹취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은 공천 대가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여당의 공천 돈거래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개혁신당에선 강 의원은 구속 대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